오늘 관저 앞에서 갈라진 두 목소리 현장도 만나봤다면 현재 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무척이나 궁금할 텐데요. 오늘 이준석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구글 계정의 유튜브 알고리즘은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거예요. 지금 켜면은 첫 화면에 아마 이런 거 뜰 거예요. 1번 영상 트럼프가 곧 구하러 온다. 2번 부정선거 내일은 이제 밝혀질 것. 3번 거기에 빨간 모자 쓴 아저씨 나와가지고 대통령 힘내세요 이러고 있을 거고. 그래요. 예. 알고리즘 다 망가져가지고 세상을 보는 창 자체가 망가졌을 거거든요. 이준석 의원은 뭐 유튜브 알고리즘 얘기까지 하면서 대통령이 뭐 유튜브에 빠져 있다라는 취지 얘기를 좀 비판을 했다면 오늘 한 일간지에 보수 언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 김재립 대변인.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 없이 사태를 피하는 건 동업자인 당을 버리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친 대형 사고를 당이 다 혼자서 수습해야 하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은 알지도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당이 나서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나름의 도움 역할을 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 모든 책임을 당도 함께 지고 가는 그런 상황, 형국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지금 국민의힘에게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당, 또 내란을 옹호했던 당,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는 정당, 이렇게 지금 세간에서 비판을 했을 때 당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지금 힘든 일이 되었습니까? 예. 문제는 지금까지 비판을 받은 게 힘든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더 힘들어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 조기 대선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당에서 책임지면 당이 앞으로 조기 대선을 치를 수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12.3 비상계엄이 국가 통치 행위였기 때문에 또는 오죽했으면 지금 내가 이런 비상계엄까지 생각했느냐라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결국은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 이런 반성의 말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당도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얘기도 또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과정들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다짐도 못하는 지금 형국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이런 것을 아마 이회창 전 총재가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업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회창 전 총재. 동업자인 당을 버리는 거다. 사과 없이 사태를 피하는 건. 또 하나의 정치 원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윤 대통령의 중마고 그의 아버지 얘기입니다. 제가 3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걸 위기라고 느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딱 전자결제로 이걸 발령을 내두고. 이 얘기는 뭐냐면 너의 편지는 내가 볼 필요가 없다는 선언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제가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그만 얘기를 하겠다. 그런데 이 조치는 계속 나가니까 우리 회원들의 분노는 더 올여름에 저 광복회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그 전부터지만 사실은 이종찬 광복회장과 대통령의 관계가 꽤 멀어졌다는 건 대체적인 시각이죠. 그런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걔가 돌았냐고 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볼게요. 걔가 돌았냐고 했더니 부정선거 확신범이라고 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가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집센 아들을 부탁한다. 서결이가 가엾다. 철창신세가 될 줄은 아직은 여기까지는 안 나갔지만 김근식 교수님, 고집센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대통령 아버지의 얘기를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정 교수님하고도 오래된 인연을 갖고 있고요. 그 아들 연세대학교 이철호 교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굉장히 절친, 어려서부터 같이 친하게 지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끼리의 일단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종찬 회장이 저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저도 참 오늘 이해찬 정청재나 또는 저는 또 한 분의 보수 언론인 조갑재 씨도 제가 오늘 언론 인터뷰한 걸 봤는데 이해찬 총재나 조갑재 씨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라고 자처하는 분들이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사과 애안하고 있느냐. 그리고 당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부정선거에 빠지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진짜 쓴소리 하는 걸 보고 아직 우리 보수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당만 그 민심을 못 듣고 있는지 저는 답답할 뿐이고요. 이종찬 지금 회장이 말씀하시는 윤기종 그 부친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저런 비슷한 이야기를 뭐 여기저기 좀 전해드린 건 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저 고집, 윤석열 대통령의 저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 이런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하고 혼을 내서라도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은 지금 물론 가정법입니다만 그 윤 교수님이 살아 계셨다면 가능했을 거라는 그런 분들이 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종찬 회장께서 최근에 이제 이 계엄 이후에 탄핵 사태까지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확신을 가지고 저런 일을 했다는 것을 누구한테 전해 듣고 아마 윤기종 교수가 있었다면 이렇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아마 그런 후회와 일종의 회한을 좀 말한 게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김근식 교수님 그 말씀하셨던 뭐 여러 보수 언론, 뭐 보수 언론인들을 요즘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좌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그분들이 대한민국 한국 정치의 산 역사의 증인분들입니다. 이해창 총재 2번이나 이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 나와서 떨어졌고 그 뒤로도 자유선진당 만들어서 사실은 정통 보수의 길을 자처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주장했던 거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갑재 선생 같은 경우도 잘 알려진 것처럼 오롯이 언론인의 길을 걸으면서 오히려 자유우파의 핵심에 서 있던 분입니다. 그런 분들조차도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정확한 민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 당만은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잠시만요. 그 오늘이 원래 예고했던 대통령의 성탄절 소환 조사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공동조사본부 얘기는 지금 이제 딱 6시 5분이 됐는데 오후 6시 현재 대통령의 연락, 그러니까 무응답이다라고 하면서 그 대통령 측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이 안 됐다라는 얘기인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이제 공조본, 그러니까 경찰과 공수처가 결합된 공정조사본부는 예고했던 대로 정말 뭐 긴급 체포 혹은 뭐 영장 받아서 체포하겠다 뭐 이런 수순을 가는 겁니까? 일단 이번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일단 봐야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저는 긴급 체포보다는 체포 영장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포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아직 남은 경우의 수는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3차로 출석 요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주 중에 뭐 주말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때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체포 영장 청구서를 미리 써놨다가 바로 청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일단 공식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조사본부의 조금 전 입장 얘기, 대통령은 아무런 뭐 응답이 없다, 연락이 없다는 얘기까지 속보로 만나봤습니다.